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 이론에 기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세상 곳곳에서 모험을 떠나던 중 마법의 숲에 갇혀 길을 잃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과 울창한 숲이 길을 막아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게 헤매던 중 그는 숲의 중심에 있는 신비한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샘의 옆에는 독특한 상형 문자와 함께 황금 패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패널은 셀러 박사의 가치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예전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헤라클레스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헤라클레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샘에 있는 물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샘에서 물을 마시려면 너는 이 네 가지 가치계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마법사는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를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적 가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쾌락을 누리게 될 걸세. 헤라클레스는 잠시 생각하며 금빛 샘물을 바라봤지만 쾌락에만 의존하는 샘은 그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내 건강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두려움과 아픔 없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네. 내 활력은 절대적으로 무한할 것이야. 헤라클레스는 건강과 강력함을 생각하며 조금 더 흥미로워했지만 다시 고민이 빠졌죠. 그 다음은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예술과 진리,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얻게 될 걸세. 세계의 본질을 통찰하고 마치 신들처럼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야. 헤라클레스는 비로소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모험에서만이 아니라 지혜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신들처럼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네. 영원한 경건함과 모든 신성한 힘을 갖게 될 걸세. 헤라클레스는 이 가치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신들과 함께 영원한 경지를 누리고 경건함을 통해 세상을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꿈꿔온 최고의 가치였죠. 그는 신적 가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샘에서 물을 마시며 그는 갑자기 절대적인 평화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신성과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후에도 많은 모험을 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힘과 용기가 아닌 깊은 지혜와 신성한 가치로 세상을 도와주는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셸러의 가치 계층 구조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쾌락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뛰어넘어 더 높은 정신적, 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나 주 먼 미래, 테크노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더 이상 인간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인류는 고도의 로봇공학 기술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룸이라는 이름의 로봇이 있었습니다. 루미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탐험칩을 내재한 특별한 로봇이었죠. 당시 로버트 박사는 루미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게 루미는 단지 일상에 도움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루미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인간적이었죠. 어느 날 로버트 박사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테크노 바이러스의 종식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실험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험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죠.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량의 희귀한 자원이 필요했고 그것은 오직 지구의 중심, 즉 지하 5,000km 깊이에 존재하는 금속 성분에서만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금속 채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질 변동을 일으키며 지구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로 인해 테크노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가능성도 있었죠. 로버트 박사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 지구를 위협할 모험을 감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이때 루미는 로버트를 찾아왔습니다. 로버트는 루미에게 자신의 딜레마를 털어놓았고 루미는 철저한 계산과 논리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루미는 로봇공학 3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루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테크노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인간이 해를 입고 있다. 두 번째 원칙, 루미는 로버트 박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 루미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방관할 수도 있다.
루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밀한 계산을 통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루미가 말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완성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루미의 도움으로 로버트 박사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신형 드릴을 개발했고, 루미는 실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충격을 미리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국 루미의 계산에 따라 실험이 성공하게 되어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신이 완성되었고 테크노 바이러스는 종식되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루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루미,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그 순간 루미는 멈칫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아시모프의 3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신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 저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루미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며 인간의 윤리와 인공지능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썰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 그리고 아시모프의 3원칙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 한 마을에 허씨라는 잘생기고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허씨는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지만 아주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이몽녀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몽녀는 그저 아름다운 미모만 가진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열심인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 아주 유명한 현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모였고 허씨도 그 행렬에 섞여 있었죠. 공자는 사람들에게 인에 대해 강연을 하며 인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허씨는 용기를 내어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다른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고 매일 인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몽녀에게는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허씨에게 물었습니다. 자, 허씨, 왜 이몽녀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겠는가? 허씨는 땅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몽녀는 너무나도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제가 감히 그녀에게 마음을 전해도 될지 두렵습니다. 공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허씨, 이는 남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네. 자네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네. 자네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법이지. 공자의 말을 듣고 허씨는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몽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몽녀는 집 앞에서 묘하게 공자의 강연이 있던 날 이후로 조금 달라진 허씨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몽녀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이몽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허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진심을 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좋아해왔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움과 현명함에 감명받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야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이몽녀는 허씨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내가 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너를 좋아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 이후로 허씨와 이몽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을 실천하는 모범 부부로 마을에서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사랑과 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씨는 공자의 인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을 찾아낸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그 마을은 따뜻하고 화목한 곳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천사들의 마을로 불리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왜 천사들의 마을이라고 불렸냐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매우 착하고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아갔으며 아침 행자가 말하던 성선설을 실현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도 바른 교육과 예의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린 아이들조차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묘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대서방이라고 했는데 그가 나타난 후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묻곤 했죠. 사람들은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해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장대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실험을 해봅시다. 장대서방의 실험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마을 중앙 광장에 놓았습니다.
이제 장 대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라고 합시다. 처음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광장에 놓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도덕성과 선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오기도 했고, 다른 이는 혹시나 싶어 정말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 대서방 앞에서 모였습니다. 장 대서방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실험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망설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아무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인간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솔직히 자신이 물건을 가져가려는 유혹을 느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장 대서방은 맹자의 성선설을 다시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맹자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바른 교육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실험에서 느꼈던 유혹이나 의심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더 바른 환경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 대서방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자신들이 본성만 믿고 방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더욱더 공동체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장 대서방은 마을을 떠나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성선설은 우리에게 도덕적 성장을 위한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후 천사들의 마을은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도덕적 수양 시간을 도입했으며 그들은 한층 더 인정 많고 배려 깊은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그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본성적인 선함을 꽃피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묘한 위안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라는 믿음 그리고 그 선함을 꽃피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